Good cold evening, gentlemen. I'm Dr. King Schultz. What kind of doctor? Dentist? 닥터 킹 슐츠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서부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등장하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노예였던 장고를 풀어주고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는 선한 백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닥터 슐츠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는 독일인일까 하는 것이었죠. 특히 의아했던 점은 영화 속 시대인 19세기 중반의 독일이 딱히 미국보다 자유와 인권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자유주의 혁명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왕정 독재 국가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닥터 슐츠의 설정이 살짝 특이한 것입니다. 이 보수적인 나라에서 온 이민자는 왜 미국 흑인들의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는 머나먼 타향까지 와서 왜 진보적인 깨시민을 자처하는 걸까요? 당시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닥터 슐츠가 독일인으로 설정된 데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독일 이민자들이 가장 대규모로 이주해온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랑 똑같은 19세기 중반입니다. 1840년에서 1890년 사이에 400만 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옵니다. 주로 뉴욕항을 통해 북부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부 텍사스주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이유로 19세기 중반에 독일인의 이민이 급증했을까요? 바로 독일 내의 정치적인 격변 때문이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고 혁명의 바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크고 작은 정치적 충돌이 유럽 곳곳에서 잇따라 일어났고 독일 연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사건은 전 유럽을 휩쓸었던 1848년 혁명입니다. 이 혁명에서 독일 시민 세력은 프로이센의 수도인 베를린까지 장악하고요. 헌법 초안을 제정하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혁명이 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귀족 세력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혁명은 무력으로 진압당하게 되고 의회 역시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죠. 8년 혁명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독일 귀족 세력은 혁명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에 쫓겨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이들이 주로 택한 망명국은 물론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독일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던 이유입니다. 이 시기 독일에서 혁명을 하다가 건너온 정치적 망명자들을 미국에서는 48라고 부릅니다. 1848년 혁명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때 영화 속 연도가 1858년인 것을 보면 닥터 슐츠도 48터 중 하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전직 혁명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48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혁명가들이니만큼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대학생 등 지식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미국에서도 독일 이민자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혁명의 실패 이후 독일 건국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체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때 독일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본국과는 정반대로 미국 내의 독일인들은 미국 내에서도 눈에 띄게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 48터들이 미국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된 건 그들의 정치 성향상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한 예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미국 내 독일인의 80%가 링컨을 지지하였다고 합니다. 링컨의 전체 득표율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남북전쟁에서도 링컨이 이끌던 북군에 독일에서 출생한 병사들만 10%나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혁명군으로 활동한 48터였던 프란츠 시겔은 열정적으로 입대 캠페인을 펼쳐 많은 독일인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eagles won't give them rebel fellas fits. I goes to fight them seagulls. 독일에서 건너온 이 혁명가들은 링컨에게 많은 도움을 준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죠. 뉴욕 센트럴파크를 디자인한 유명 조경사 프레데릭 로우 옴스테드는 젊은 시절 미국 남부를 여행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노예제를 거부하며 살고 있는 한 독일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포리에이터들은 남부에서 신문까지 발행해가면서 노예제 폐지를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분노한 텍사스 백인들이 신문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들 독일인들은 북부로 도망쳐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혁명에 실패하고 도망쳐올 때와 유사한 아픔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경험한 것이죠. 이들 독일 혁명가들에게 미국의 노예제 철폐 운동은 어쩌면 구체제와의 싸움의 연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포리에이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언론인이자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칼 슐츠입니다. 공교롭게도 닥터 슐츠와 이름이 유사하죠. 칼 슐츠도 독일에서 혁명군으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언론인이 되어 활발하게 노예제 철폐 운동을 벌였는데요. 링컨의 선거 당선을 돕기도 했고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군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닥터 슐츠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칼 슐츠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 닥터 슐츠의 이름은 타란티노 감독의 이전 영화인 킬빌2에서 한 묘비에 적힌 이름 폴라 슐츠에서 따왔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화에는 칼 슐츠를 염두에 둔 것 같은 장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상이란 별과 같다. 절대 손에 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인도해준다. 그리고 닥터 슐츠는 이런 말을 하죠. Oh, and on the off chance there are any astronomy aficionados amongst you, the North Star is that one. 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닥터 슐츠는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이는 말과 행동거지를 하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드러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게다가 전투력도 탁월하다는 걸 생각하면 독일에서 혁명군으로 활동하면서 전투 경험을 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가 포리에이터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도 그렇게 억측은 아닐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전직 혁명가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시 미국의 백인들이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인종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닥터 슐츠는 혁명과 뺨치게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백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닥터 슐츠가 귀족을 굉장히 중화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포리에이터가 맞다면 귀족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독일의 혁명을 짓밟아버린 귀족들이 죽도록 미웠겠죠. 그런데 닥터 슐츠는 자유와 평등의 땅인 줄 알았던 미국에서 이 꼴보기 싫은 귀족들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광활한 모카밭을 소유하고 중세 영주처럼 노예를 부리며 호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부의 대농장주들. 이 귀족 코스프레하는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이 바로 이 독일인이 마주친 원수였던 것이죠. 둘 사이의 피 튀기는 충돌은 운명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유튜브 영상인데요. 부족한 점도 많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부 민주주의와 남부 귀족주의 사이의 문화적 충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